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정말 꽃샘추위라고 하나 봐요. 어제 아침에 못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운전하고 차 타고 왔습니다. 그럼 내선 바람은 별로 못 느꼈나? 네, 별로 햇빛이 되게 따뜻하던데요. 햇빛이 되게 따뜻하던데. 아, 역시. 어제는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오, 안 걸어봤어? 지상에서? 걸었습니다. 조금. 네. 지금 이따가 나서서 걸어봐요. 완전히 엄청 추워요. 그래갖고 오늘 날씨 조세요. 혹시 외부에 안 나가오신 분요, 또 나가신 분들은 옷 아주 따뜻하게 입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바람 자체가 아주 차요. 네. 그래갖고 지금 다 정신이 없어요. 워낙 추워갖고 정신이 없는데 오늘 시장은요,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어저께까지 7일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네. 외국 매수세가요. 오늘까지 사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어서 사면 8일 연속이고요. 설날 전날 하루 잠깐과 비교하면 거의 지금은 거래일수로 보면 10일 연속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보면은요. 하여튼 외국인의 수급이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도 제가 좀 준비해 보고 있는데요. 이따 좀 시작했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한 2시간 됐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 시장상 한번 큰 흐름에서 자꾸 넘어가죠. 일단 외국인 매수세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4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항상 최근에 그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오전장에는 약하다가 오후장에 들어서 강해지는 네.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00포인트 돌파,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도 5,000포인트 돌파 이후 조정, 코스피도 2,000포인트 돌파 이후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가 지금 계속해서 시세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다음에 해운주에서는 이게 100%인가요? 흥하해운이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흥하가 100%가 아니죠. 지금 보게 되면 느낌은 100%인데? 100%네요. 이건 제외하겠고요. 이거 아니잖아. 흥하잖아. 느낌이. 나도 배웠어, 자기야. 네. 흥이야, 이거. 네. 안 돼. 그래서 지금 그렇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에 대한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세. 이성원 대표가 좋아하는 셀트리온. 네. 오늘 그 셀트리온을 제외한다면 셀트리온 100% 아니고요. 오늘 셀트리온을 제외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이제 그 사우디 순방 수주 얘기 나오면서 사막을 걸어가는 데는 친구가 필요하다. 네. 그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왜? 원전 수주. 왜? 원전 수주. 사막을 뭐? 걸어가는 데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이슬람 몰라요. 하여튼 사우디가 그렇게 얘기했어. 사우디 압둘라가.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배를 이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많이. 네. 그 얘기인가?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원전 관련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뭐 BHI, 그 다음에 이제 BHI,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되면 지금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우리 있죠? 일진파워, 그 다음에 TSM텍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순환매는 돌고 있습니다. SM하고 YG, 엔터.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에 대한 상승, 이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료가 있었나요? 그쪽에? 없었잖아요. 없죠. 네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네. 얘기했잖아요. 인피니트의 사람 깜짝 놀랐다고. 인피니트의 소속사를 SM 인수한 거라며. 그때 누가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참나. 그래서 지금 SM 계속해 보세요. SM에서는 굳이 찾자면은 엑소가 지금 보게 되면은 저거 왜 포브스 코리아에 선정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카카오하고 SM하고 게임 한류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뉴스 정도가 좀 나와 있는 거 정도 수준?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일단 몇 가지 살펴보죠. 오늘도 중요한 분 오시는 날 맞죠? 네. 바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거는 그분과 함께 하겠고요. 미국에 있었던 거 우리가 그분이 다루기에는 약간 좀 작은 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스마트 원전 수주는요, 실제로 보면 콘소시엄은 콘소시엄에 들어있는 건 딱 달랑 4회사입니다. 알고 하셔야 돼요. 한국전력, 한전기술이 상장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제력 원전, 원전기술과 비상장, 국영기업이니까요. 공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까? 거기서 이제 발주하고 뭐가 했다는 건데, 그건 MOU입니다. MOU. 메모, 우리 이제 MOU인데 아시잖아요? 예? 서로 이제 이해했다? 이거요. 메모 오브 언더스탠딩인가? 맞죠? 그래서 M자는, 근데 메모로 너무 간단한데, 뒤에는 언더스탠딩이 맞을 겁니다. 영어가. MOU. 한번 찾아보시죠. 틀리면 다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보면, 오늘 미국에 있었던 거는 실제로 보면 재료가 하나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자동차 얘기 잠깐 하고 좀 넘어가죠. 자동차 얘기요. 자동차는 통계 있죠? 보여줄 수 있죠?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모 맞아요? 네, 메모랜덤 오브. 메모랜덤. 네네. 뭐 비망록 이런 거네. 네. 메모랜덤입니다. 메모가 아니라. 미국은 5.3%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었어요. 5.3%는 연율로 보면 1,460만 대 수준입니다. 1,460만 대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건데요. 그 지난주 말에 나왔던 거 아마 7%, 8%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데 실제로 보면 그거에 관련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날씨가 오늘 안 좋았어. 네. 그래서 추웠어요. 네. 폭풍과 많이 와서 눈보라가요. 네. 스노우스톰, 블리저드 이런 게 많이 오니까요. 바깥에 안 나가요. 웬만한 건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지만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가보고 끝까지 재보잖아요. 색상도 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운전도 해보고 이러잖아요. 협상도 해야 되니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안 좋았어. 그래갖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웰스파고에서 정확한 말을 했어요. 웰스파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 팔린 거는 3월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팩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자동차 뭐가 잘 팔리냐? 그랬을 때 SUV, 이 미국 SUV는 큰 겁니다. 큰 거. 요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서 네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카는 지금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죠. 네. 판매 수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라이트 트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자동차 판매가 늘어서 늘은 게 아니라 이 라이트 트럭 부분 네. 이 부분이 증가해갖고 지금 판매량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카란 개념은 미국에서는 그 라이트 트럭 그냥 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일꾼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니까.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GM이면 GM 그 안에 하위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하위 브랜드는 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GM에서는 GMC가 트럭 라인이거든요. 라이트 트럭이 그냥 크니까. 그러니까 20% 판매가 늘어났어요. GMC는 또 20%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하시는 크라이슬러 있죠. 네. 크라이슬러는 그 안에 라인에 찝이 있어요. 찝. 찝도 한 15% 늘어났어요. 또 보면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램이라고 있어요. RAM. 그건 이제 형님들 타는 차야. 형님들 타는 차, 네. 무지막지하게 큰 것들. 이런 것도 한 15%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20% 늘어났고요. 포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났는데, 포드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 라인에. 그래서 팔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SUV가 좀 약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현대기아는 하려고 그러면 인센티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7%가 팔렸어. 더 팔렸 나왔습니다. 현대기아에서. 현대가 지금 보게 되면 현대가 지금 아주 좋았죠. 현대가 7%가 좀 늘었고요. 7%, 두 개 6.8%, 두 개가 같이 좋아한 건 처음이에요, 거의. 예, 그래서 기아가 지금 6.8%.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거 내막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올해 이번 달에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인센티브가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줄거나 아니면 늘어도 아주 조금 늘어났어요. 인센티브요. 인센티브란 건 쉽게 얘기해서 딜러들의 그 메이커의 인센티브 있고요. 딜러 인센티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인센티브가 딴 건 다 거의 웬만큼 줄었구나.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제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 화면을 보는 게 정확히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아주 큰 글씨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는데요. 이 보면 크게 큰 숫자를 뭐가 되니 14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 대충 보이죠? 숫자는 대충 보이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3.2%가 전년 대비 이제 인센티브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3.2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근데 보면 the only major automaker 유일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가 현대기아입니다. 현대기아가 그 인센티브 많이 제공했고요. 현대는 10%, 기아가 35% 내게 해서 기아 같은 경우 대당 $3,000 정도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카덴자 있죠. 카덴자 뭐야? 미국명 카덴자 우리나라 뭐하러 갖다 그랬어요? K7 기억나죠? 이 대표 기억나죠? K7. 네, K7. 네, K7이 미국명이 카덴자인데요. 리스트 가격 스티커 프라이스가 35,975달러입니다. 2014년 거에 한정해서요. $9,000 깎아줬어요. $9,000. 그러니까 한 4분의 25% 훅 깎아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가 지나고 나면 뭐 그래도 좋은 거죠. 많이 팔리는 게 장땡인데 일단은 수익성이 약간 좀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것이다. 돌아올 때 있잖아요. 돌아올 때 수익으로도 그냥 돌아오잖아요.
누가 하우스가 먹건 딜러가 손해 먹건 깎아주는 셈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가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 하나하나 좀 내막을 알아서 보시는 것도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겠고요. 거기까지 보겠고요. 바로 중요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분 얘기 하고 나서 오늘 또 못한 얘기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 이 코너만 또 오고 기다리신 분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딱 보면 저희가 여기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 오늘도 보면 항상 100분 정도 평균이 더 늘어나요. 수요일날요. 그리고 딱 재미나는 게 저희는 맨날 부여들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빠른 건 유튜브입니다. youtube.com/ddaktv 보시면 매주 수요일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이분의 정말 명성은 자자다. 그리고 이분의 명성은 이제 제니 옐렌도 따라할 정도잖아요, 지금. 알고 보면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군지. 웃지 말고 진지하게. 글로벌 넘버 2. 글로벌 넘버 2. 네. 마영님이 계시잖아요. 마영님 계시죠. 네. 마영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넘버 2. 어쩔 수 없는 넘버 2. 네. 원래는 그래도 넘버 2. 그래도 넘버 2. 네.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머리 스타일이 뭔가 좀 초췌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헤어 커팅을 했잖아요. 그건 아니고 바람이 좀 날린 거. 바람이 날렸어요. 바람 엄청 춥죠, 오늘요. 예, 춥습니다. 근데 이성훈 대표는 마이카족이야? 몰랐죠. 지하로만 다녀요. 지하로다 보니까 춥다는 얘기를 하는 지하철로. 오늘 보니까 날씨가 해맑다. 날씨가 따뜻하지. 아니, 지하철에서 내리면 뭐 이마트도 지하고 다 지하 연결돼 있어, 지하가. 지하 세상 사시요? 네, 지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부터 풀어요, 오늘요? 예, 뭐 시장에 이제 뭐 재료가 많이 노출돼서 네. 결국은 어떻게 수익을 거둘 건가, 그쵸?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 계속 말씀을 네. 좀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인대 전후로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인하됐습니다. 요즘 리커창 얘기는 그냥 완전히 자기의 하수지. 리커창 이런 사람도 다 그냥 우리 전전님 말씀 듣고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들도요. 왜냐면 그건 중앙은행이 아니라 나라 정부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하바리들을 상대도 안 하고 리커창 정도 돼야지 우리 전전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지.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그 사람 엿보는 건데요. 그냥. 그런가? 예. 아직 검증까지 하죠. 네. 예,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그냥 포트의 핵심 전략을 한마디로 압축하자 그러면 네. 소비지출 관련주랑 네. 유동성 관련주로 구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소비지출 관련주랑 소비지출 그 다음에 유동성 관련주로 압축하시는 게 낫다. 소비는 어떤 소비예요? 대한민국의 소비? 아니죠. 하나는 미국의 소비가 되고 하나는 네. 중국의 소비가 되고 네. 나머지 유동성 관련주들은 그때 말씀드렸던 성장주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 네. 그리고 플러스 유동성이 늘어나면 수혜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권사나 보통 많이 얘기할 때 올해 연간 실적 대비 PER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12개월 포워드 PER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2개년이나 3개년의 실적을 가중으로 할인해서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할인율의 기본이 되는 금리 예측을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네. 하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 받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연간 이익이나 연간 12개월 포워드를 쓰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네. 그런 밸류에이션에는 네. 할인율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할인율이 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어떤 네. 게 좋냐면 네. 작년에도 한번 이런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재작년이구나. 예, 작년은 유동성이 안 늘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는다 그럼 어떤 기업이 제일 할인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약간 넌센스 퀴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야 답이? 난 그런 거 몰라. 지금 할인율이 좋아지는 기업? 아니죠. 네. 어떤 거? 유동성이 늘면 네. 이게 금리가 내려간 답부터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늘면 고부채 기업들이 네. 할인율이 풀립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이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고부채 기업들의 할인율이 풀리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내려간 거지. 니는 위험하니까 너는 돈을 못 구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유동성이 돈의 양이 많아지면 네. 그런 기업들도 돈을 좀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할인율이 좀 풀립니다. 그래서 뭐 미래 실적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년 작년 붓기준, 그다음에 작년 연간 이익을 해보면 PBR은 낮고 PER은 네. 말도 안 되게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구석에 몰린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역사적 PBR 하단에 거의 온 거고요. 역사적 PER은 거의 상단에 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기업이고, 기본적인 유동성이, 그런 것들이 지금 가면, 보시면, 최근에 조선, 건설 이런 것들 막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수주가 받았다는 소식은 별로 없고, 네. 이게 많이 빠져서 가는 건가? 그럼 많이 빠진 건 딴 것도 많은데? 네. 근데 이것들이 가는 건 다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이 긴 산업이어가지고, 유동성이 풀리니까 할인율이 좀 완화돼서, 네. 망할 확률이 한 50%는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네. 망할 확률이 한 25로 줄었다 생각하니까 네. 국가치가 만약 PBR 0.3, 4배에서 거래되던 것들이 한 6, 7배 가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흐름으로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때마침 조금 수주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수주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할인율을 풀어주려고 이제 왼손이 약간 거드는 겁니다. 수주를 하나 받았네? 네. 그러면 이제 맞네. 그런 거죠. 왜냐면 수주를 안 한 적은 없거든. 이렇게 조선이나 건설 수주를 안 한 적은 없어요. 예, 뭐 아무리 어렵다는 수주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거 받으면 이게 저가 수주니까 안 좋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변한 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계속 저는 밸류에이션에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 그렇게 별로 안 변해도 네. 이거 저가 수주 아니야라 생각. 좋을 때는 좋아 이러다 나쁘게 보면 저가 수주. 좋아지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놀면 뭐하니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놀면 뭐해 수주 한쪽이라도 해야지. 뉴스는 계속 있는 거고. 이제 좀 다 수주가 나오니까 저가 수주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해줘. 그럼 역설적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수주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나 지나갔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수주 관련 뉴스가 제일 많은 기업이 어디였냐면 STX 그룹이었어요. 조선의사 중에. STX. 하루가 멀다고 나왔어. 맨날 나왔죠. 네. 그런데 소위 워낙 유동성이 안 좋아서 이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올라갈 찬스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마냥 그런 상황을 접했다는 그런 건가요? 이 환호할 때는 네. 부채를 많이 끌는 기업들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약간 좀 했지만 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이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시장이 이익의 증가폭보다 매출액의 증가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 가죠. 그 말 되네. 그런 느낌이 딱 오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조선주가 2007년에 갔을 때 이익으로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주로 보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빚내서 공장 짓고 뭐 이런 기업들 잘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익보다는 매출액 증가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중요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유동성 관련주의 성장주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이미 뭐 그런 건 많이 좀 가고 있고요. 알아서 잘 가고 있고. 네. 근데 한쪽에서 개별 종목군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탐색은 강화될 건데요. 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면 그 대형 기업으로 초과 수익을 건널 수 있는 폭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예,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성장주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대형 종목 안에서 몇 개를 압축해서 그냥 보내버리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중소형 기업 중에서 그동안 내려오지 않았던 종목,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만약에 2,000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오거든요, 기관들은. 네.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으러 많이 이제 시장이 수익이 고프면요. 네. 성장이 희소하면 성장을 찾으러 돌아다니거든요. 막. 그렇죠. 맞네. 그래서 그럼 이런 거를 컨트로 고르실 때면 대단하게 뭐 컨트란 표현을 쓸 필요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실적이 나온 게 한 1,800개 중에 반 정도 나왔을 겁니다. 네. 중소기업 중에서요. 네. 4사분기 실적이 네. 과거 사이클이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얘는 뭐 이 정도 잘 될 때는 이 정도 성장하고 안 될 때는 이 정도 안 좋아지는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숫자가 구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출액 증가 속도나 아니면 영업이익 증가 속도나 네. 단기 순이익 증가 속도가 야 이거 뭐지? 뭐 기저인가? 기저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식이 선행성이 있다 그래서 네. 이건 과거잖아. 미래가 중요하지 한데 보통 이 뭐라 그러지 무시된 효과라 그러거든요. 애널리스트 커버 안 하는 효과라 그러는데 이런 네. 것들이 과거에는 계속 그냥 무시를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의 위해가 큰 라지캡이 훨씬 많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네. 과거 실적이라 그래도 이런 것들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났다는 건 뭔가 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회사는 크게 성장 동력을 새로 탑재 안 해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얘를 갑자기 성장주를 변신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나 그런 거죠. 회사가 뭐 크게 열심히 한 건 없죠. 그렇죠. 중국 가서 사업 좀 해보겠다는 거 빼놓고는. 네. 근데 이런 것들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거는 관성이 엄청.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실적이 쿡 나오면 이건 뭐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 잘 나오면 그냥 멀티플이 확 올라갈 겁니다. 잠깐만. 그래서 4, 4분기 실적 좀 잘 나온 캡이 작은 중소형주들은 2천억, 3천억 사이. 그 밑에도 좋습니다. 그게 왜냐면 잠깐만요. 내가 맨날 커버리지 하는 애들 아니야. 잠시만. 이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쭉쭉. 타임머신 타고 딱 12개월로 돌아들면 그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지금이야 시가총액 3천억대 오늘 현재요. 예. 그렇지만 작년 이맘때 시가총액 1,000억이었어. 코스맥스? 아니 코스맥스가 아니라 코스맥스 예전부터 좋았던 회사고 갑자기 매출 훅 늘어나면 4분기 1분기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뭐요? 딱 블루콤이야. 블루콤? 블루콤이 지금 올라올 때 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을 찾아내라는 거 아니야 지금요. 지금 예. 딱 뭔지 알죠?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중소형주는 다 이 스킴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4, 4분기에 갑자기 툭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이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찾기는 쉽습니다. 뭐 제목 보면 되니까. 이성원 대표가 돌리면 금방 나오거든 그거. 네. 근데 내일 알려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런 것들을 적어도 3에서 6개월 정도 꼭 갖고 계시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많이 올랐어 15% 20% 이런 게 아니고요. 3에서 6개월 정도 갖고 있으시면 다른 거 거지. 많이 1,000원 5천억은 내야지. 다른 거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네. 훨씬 괜찮아요.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곳에 너무 있으면 별로 수수료가 안 나니까 키움증권은 마이너스 요인 아니야? 욕먹는 거 아니야 자기? 어디 가서? 뭐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게 또 커져서 이렇게 또 매매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작은 게 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딱 받아서 말씀 안 하는데 그래도 더 커지고 나서 인식이 좋아지면 키움증권은 플러스가 된다. 그 말씀을 내가 원한 건데 너무 지금 딱 진지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사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인식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좋게 봐주시면 고맙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라지캡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주 관련주 그때 저번 주에 나와서 삼성전자 사놓고 지켜보는 게 훨씬 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로직이 그러면 지금 하여튼 경기에 배팅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저번에 한번 중국 소비주 연말에 한번 4, 4분기에 조정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뭐 글로벌리 카지노가 흔들릴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IT는 잘 나온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데이터들이 말씀드린 대로 다 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눕기 시작했는데 보면 소매 판매에서도 눕기 시작했는데 IT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IT라는 산업은 길게 말 3년 이상을 보면 경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데 3년 정도 안의 사이클에서는 제품 사이클에 수요가 더 민감한 그런 궤적이 형성된다. 네. 근데 딴 게 슬로우해지는데 IT는 제품 사이클이 만나가지고 이제 소비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게 미국 소매 판매에서 나타나더라. 네네.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네. 삼성전자 잘 될지 안 될지 핸드폰이 새 제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 지켜볼 때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거고 잘 팔리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밸류에이션상 높아졌기 때문에 삼성그룹주 안에서 고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성장 동력이 다른 성장처럼 있어가지고 고프리미엄을 받은 게 아니라 지배구조에 따른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고프리미엄을 받은 것들은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팔고
아마 삼성전자나 네.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광고나 부품 쪽에 있는 애들로 붙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 잠시만요. 네. 이승훈 대표 잘 좀 말씀 좀 들어. 내가 그 얘기할 때 때문에 막 아니라더니 내 말씀이 그거잖아.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딱 한 종목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이승훈 대표는 자꾸 그 갤럭시 S6 갖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모텍 했잖아요. 아모텍으로 슬쩍 바꾼 건가? 아모텍 그래서 그 전에 아모텍하고 많이 했잖아. 조이시티도 하고 창의 에탄올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 왜 그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 얼굴 빨개지네? 아니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삼성전자 인정하는 거지? 삼성전자는 신고가 낮춘다고 말씀하셨잖아 지금 그렇지. 이분께서. 네. 계속해 주세요. 근데 하나 그냥 말씀드리는데 부품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시간이 자기 편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시간이 되면 팔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재나 원자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뭐 언젠가는 좋아지는 거죠. 뭐. 세상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니까 나쁘면 언젠가는 좋아지니까요. 근데 기술에 따른 부품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렇죠. 얘가 그 다음에 또 채택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직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로직에서 이제 중소형 줄 찾아보니까 여기 삼성전자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찾으러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파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팔아야지.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트에 그러니까 얘는 삼성전자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랑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얘는 지속성 그러니까 멀티플이 어느 정도 차면 얘는 그리고 낮고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때가 되면 팔고 이런 쪽은 계속 가져가고. 오늘 말씀 너무 좀 귀중해. 오늘 혹시 지금 보신 분들은요,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 또 봐야 돼. 궁금한 거 세 번씩 봐야 돼. 좀 질문할게요. 저우샤오찬 교체되면 중국 시장 변화 있습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없습니까? 저번에 한번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우샤오찬은 또 뭐야? 이게 누구야? 중국 인민은행장. 인민은행장. 이게 계속 말씀드린 중국은 통화 정책을 이징으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가져가고 저번에도 금리 인하했지만 사람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작년 11월 했을 때도 작년 했을 때도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7.3 정도는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7.3에서 7.5는 왜냐하면 그 연간 신규 고용 창출이 1,000만 명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이거를 8 이상으로 보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주고 싶지도 않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원하는 거지 경제 성장을 8 이상으로 올려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GDP 비중이 50이 넘거든요. 이쪽에다 공장을 걸어버리면 걸어버리면 GDP는 굉장히 빨리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철강이나 이런 쪽들의 비효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의 올해 핵심은 비효율의 제거인데 이런 거를 제어하려 그러다 하는데 이걸 부스팅 걸 일이 없는 거죠. 계속 소비 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중국 소비가 고성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그럼 중국이 부스팅해서 이 설비 투자를 높인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더 이상 깨지지만 마라. 그러면 중국 소비가 높은 그로스를 보였는데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높은 그로스가 중국 소비에 유지된다는 거죠. 이건 턴은 안 되고 이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소재나 설비 투자 관련주인 뭐 커머리 뭐 철강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중국 소비주를 사주는 게 맞습니다. 중국 소비주. 그래서 미국 소비주 사고 중국 소비주 사고 나머지는 유동성 관련주인 성장주 뭐 고부채 아니면 뭐 이런 쪽들을 계속 사주는 전략이 포트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만약에 디폴트 되면 시장 리스크는 큽니까? 우크라이나 망해도 큰 문제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지금 나도 우리나라 있는데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번에 될 가능성이 얼마로 보세요? 이게 반반인데요. 네네. 사실은 부릉국수라 그러니까 물가로는 사실은 담배세 인상에 대한 효과 제한은 마이너스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뭘 할 수 있는 룸을 기획재정부가 다 막아놨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거죠. 기획재정부가 가계대출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놓고 은행의 문턱을 높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룸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금리를 내려가지고 신규 대출이 나가기 힘들게 하는데 금리를 낮추면 이게 리파이낸싱. 네네. 부채를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지금 부채량을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네.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화정책. 나중에 한 번에 훅 가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생각하기에 이게 그러니까 가계 부채량을 늘리는 작전을 저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금리를 많이 내리면 나중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 안 내리는 게 맞는데 즐거워. 잘 모르겠습니다.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 듣고 있으면 즐거워. 내가 방송하면서 딱 두 사람이 즐겁거든. 누구야? 전전 이코노미스트하고 김학주 부사장. 즐겁지. 껴드릴게요. 형님은 같이 방송하는 그 채널이 아니잖아. 그런가? 메인이잖아. 근데 그게 뭐 사실 핵심은 아니고 이미 시장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유동성 플레이인데 문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금리를 내리든 안 내리든 결국 은행주는 이런 걸 플레이를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한 문제고 저번에 한번 저 글로벌 뭐 오일에 대한 결국은 설비 투자가 줄어들 거고 오일 가격은 못 들 거다 잘. 그래서 피 압력이 다운 프레셔 압력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쭈그러들 거고 그런 게 다운 프레셔 압력이 없고 캐펙스 리밋이 없는 이런 산업들이 잘 될 거다. 근데 그때 그래서 오일이랑 원자재 잘 안 되고 이게 바이오나 IT로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금융도 약간 빠질 것 같다고. 왜냐하면 P가 빠지면 물가가 빠지고 물가가 빠지면 금리가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장사하기 힘들어지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금융도 이게 금리를 내리던 안 내리던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금융적 포트는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 숏, 증권, 롱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금융은 다 모르겠고 성장이 없다. 질문 어떤 거 하신다요? 질문 우크라이나 같은 건 수준 낮은 질문이었지. 점잖은 질문을 떠나서 전 제일 궁금해요. 지금 달러가 초봉 강세 아닙니까? 11년 만에 치고치 막 가고 있잖아요. 달러랑 우리나라 외환시장 해갖고 주시장에 미치냐고 그렇게 간단하게 한 2, 3분만 딱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제일 머리 아파져. 달러는 올해 초강세잖아요. 완만하게 강세 갈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달러도 이게 정확하게 달러 그냥 강세 가면 전 세계 모든 통화 약세 아니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유로화나 엔화에 대비해서 달러는 계속 강세 갈 겁니다. 올해 내도록. 원화는 근데 미국이 금리 올리면 금리 올리기 전까지 지지부진한 흐름 현 상태에서 뭐 등락이 조금 있는 상황이 되다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까지는 원화는 완만하게 아주 천천히 강세 가고요. 6월까지. 6월부터는 약세 가다가요. 한 9월부터는 다시 미국이 달러 강세인데 금리 올라서 달러 강세인데 한 10월부터는 오히려 원화도 강세 갈 것 같은데요. 10월부터는? 10월부터. 그 금리 사이클을 9월에 두고 계시니까 그런 사이클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뷰들이 6월 가진 쪽하고 9월 가진 쪽하고 완전히 이 뷰들이 딱 갈리더라고요. 두 군데로 딱 나눠져. 우리는 필요 없지. 갈리고 말고 우리는 전조님만 그냥 딱 잡고 있어. 그렇죠. 전조님 그냥 다리만 쫙 잡고 있으면. S증권사 따위가 말이야. K증권사 따위가 말이야. 그러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전조님은 책 하나 쓰셔야겠어. 책 하나 쓰자고요. 우리는 그냥 거의 발만 담그갖고 우리도 하나 쓸 때 그냥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넘버 2 투자 전략가 해갖고 넘버 2라고 강조하자고요. 아니면 거기다 끝에서 넘버 2. 마음대로. 끝에서 대한민국 넘버 2 투자 전략가 변해갖고 변자 있잖아 한자를 딱 끄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1위는 마영님 모시고 한번 또 쓰고. 마영님 모시고 또 쓰고. 마영님은 중국 스타일로 나가야 돼. 중국 스타일. 마영님 요새 중국말 많이 하죠? 아니 왠지 딱 보시면 중국에서 나오신 분 같아. 중국말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담배 아직도 안 끊으셨나? 마영님? 술도 아직 마시고? 원래 술은 잘 안 드십니다. 본인은 술 드세요? 내가 꿈꾸던 거 이제 슬슬 나오대? 술 부담금 올린다고? 그거 했다가는
그 밀란이 납니다. 무슨 소리야?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나는 거지, 이 사람아. 밀란이 날 거야, 밀란. 아, 난 그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툭하면 잘리고 맨날 행패 부리고 다 술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청와대 누구 다루다 이번에 문제됐죠? 지난번에 뭐 국회 장관 되는 사람 뭐 보좌관인가 누구한테 술 마시고 또 옷 벗긴다 이런 소리에 다 나웃됐잖아 바로요. 네네. 그게 다 술 때문에 술을 규제해야 돼. 술값을 죄송하지만 술값 10배 올려야 되고 있어. 그리고 안 올려도 상관없는데 술 마시는 병수를 베트남 같이 남자는 1시간 1병, 여자는 2시간 1병. 만약에 술을 먹고 사고 친 비율하고 술을 안 먹고 사고 친 비율을 내는 것도 재밌겠네. 술 안 먹고 만약에 사고 친 비율이 더 높으면 무조건 다 술을 먹여야겠네. 그게 아니지.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고를 안 칠 사람도 술 때문에 사고 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줘. 술 안 먹고 사고 치는 애들은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술 안 먹고 술 먹고 사고 치는 애들 술 먹어서 못 치게. 그 얘기 말도 안 되는 거 술 먹어서 못 치게. 이분 보내드려야 돼. 네. 전전님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돌직구 시간입니다. 이성훈 대표. 어저께 우리가 예고했는데 못 해드린 거 있어. 이거 좀 알려드려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조만장자. 조만장자 너무 많던데. 그래도 조만장자라도 개념을 잘 알려드려야 돼. 우리가 다들 이제 백만장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만장자. 빌리네이어 말고 조만장자는 뭐라 그러는가요, 영어로? 트릴리오네요, 지금. 트릴리오네요? 트릴리오네요. 빌리네어를 넘어서는 억만장자도 넘어서는 이 지금 조만장자 나올 수 있는 미래산업 18가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대충 그만 알려주세요. 저도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존경하는 이성훈 대표 화면전자. 이거 우리 이제 그 예전에 영화 보게 되면 그 누구지? 브루스 윌리스하고 나왔던 제호 원서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막 나와서 막 컴퓨터 푹 하면서 막 지식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알약을 먹어갖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는 19세기, 억만장자는 20세기 석유를 개발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근데 이제 쭉 보니까, 1조 달러 이상의 트릴리네이어에 대한 이 탄생에 대한 부의 보고서,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암호화된 화폐, 비트코인 같은 화폐에 대한 쪽을 개발하는 쪽이, 돈을 벌 거다. 이게 뭐냐면 이게 통화를 갖다가 하나로 합쳐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호화된 화폐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행성 자원 채굴. 이런 거 하는 애는 누굽니까? 저기 아니야. 누구야? 그 아저씨 아니야. 누구야? 그 테슬라 아저씨. 네,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같은 애들이 하는 거죠. 소행성 자원 채굴.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즉석 합습 효과. 그 뭐야? 이거 뭐냐면은 알약 먹고 슉 지식을 이제 한 번에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창의력만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아니면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를 뇌 속에 삽입을 해서 머릿속에 삽입을 해서 신체 일부 기관에 삽입을 해서 거기서 찾아내는 거지, 기억을. 자료를. 말되네. 네. 그런 자료, 그런 즉석학습 효과에 대한 쪽 아니면은 이런 것들. 구글 번역기 귀 속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데 구글 번역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육회 이거를 하면은 그 음식점에 가서 육회 했더니 그 번역을 그렇게 했던데 6times라고. 그래요. 여하튼 뭐 갈수록 그런 것들이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올라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치료.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여섯 번째가 드론 서비스. 지금 이 드론이 또 나온 거기도? 드론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 구글이 드론과 풍선을 이용해서 통신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 인터넷 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상 조절. 이거 이미 중국에서 하고 있죠? 기상 조절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했죠. 예,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그 작년 3월이었죠. 작년 3월에 제가 또 기본적으로 운빨이 좀 있는 사람인 건 인정하죠. 이성훈 대표. 절 쫓아내면 돈이 좀 되는 사람인데요. 갔더니요, 사람들이 5년 만인가요? 6년 만에 북경의 날씨가 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뭐, 그럴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안 가고, 오바마 대통령 와이프 있죠, 미셸. 그냥 미셸 애들, 딸 있잖아. 딸들인가, 뭐 딸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셸의 엄마.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갔어. 그러니까 준 국빈 방문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날씨가 맑아졌다 그래서 공장을 아예 못 움직이게 하고 뭐 쌌다는 얘기 하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다음에 이제 즉석 수면. 즉석 수면? 쪽잠 자도 8시간 잔 것처럼. 왜냐하면 창의력이 중요하고 그거 필요하네. 잠을 조금 자더라도 그러니까 인생을 더 이렇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력 조절.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쭉 보게 되면 중력 조절? 또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울트라 초고속 수송 수단.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루프 이런 거죠. 하이퍼루프. 지금 그림도 이미 하이퍼루프 그림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시간 조절인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 순간 해체.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바이더니 같은 문제 그 순간 해체인데 이거 너무 공상과학이야 이제부터는. 11번, 12번은 공상과학이야. 그다음에 13번은 3D 프린팅, 인간 복제 이런 거는 좀 그래도 현실 어느 정도 이제 가능화돼 있는 거죠. 개인용 떼로봇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초소형 로봇인데 이것도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5번째는 로봇 도우미. 이거는 뭐 그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렇죠. 그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로봇 도우미. 그다음에 3D 원격 아바타. 이거는 원격 아바타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의료 진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라고 또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이건 좀 다른 건데 원격 아바타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자기 복제 디지털판 자기 대신에 보내 갖고 그 정보를 얻어오는 피곤하게 갈 필요 없이 갈 필요 없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거는 뭐 의미 있죠. 상당히 광의 의미네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해서 18가지만에 대한 쪽인데 한 절반은 현실성이 있고 절반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공상과학 쪽인데 그렇죠. 아직은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그 현실성 있어 보이는 거는 소행성 채굴과 드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닐까. 많이 안 드론 얘기는 더 해주세요. 아까 더 얘기했잖아요. 드론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구글이 열기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구글이 우주선도 쏘고 열기구도 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험을 했었는데 MWC 2015 구글 피차이 부사장이 드론과 열기구로 하늘에도 기지국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유선 통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행아웃이나 아니면 스카이프나 이런 거를 그 데이터 통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통화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끊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그 전력 커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히말라야 등산 가는 사람들은 위성이동통신을 그 위성통화하는 기기를 사갖고 가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오히려 위성으로 쏘는 게 더 낫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통신기지국을 구출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구글이 태양광을 동력으로 하는 사용 드론을 이용해 그러니까 이 드론이 계속 날아다니는 거죠. 태양광으로 충전하면서 계속 날아다니면서 그 하늘에서 계속 이제 떠다니는 거고요. 프로젝트 타이탄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올해 내 첫 번째 드론을 띄울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작년에 이거 얘기했죠. 멕시코 드론 개발 업체 타이탄 그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했는데 아마 요게 되면은 무선 인터넷 공급 사업 그 프로젝트 룬에 대한 쪽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신사들이 앞으로 데이터 통화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통신사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굳이 뭐 유선 통화하는데 뭐 내가 그런 망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망을 갖고도 다 통화도 되고 데이터망으로 다 주고받고 그렇게 되면 되니까 기지국도 세울 필요 없고 오히려 드론으로 띄워버리게 되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뭐 언제라도 바뀔 수 있지만 그 망 중립성이 이제 합헌이 됐잖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구글이 이제 MVNO 사업 하겠다는 거잖아요. MVNO가 아니라 자기 망을 그냥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MVNO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깍방을 갖고 하늘에도 쏘겠다는 그거가 페이스북도 다 같이 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통신망이죠. 새로운 개념. 이선 대표가 그렇게 크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관련해서 딱 그건 아닌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한 4, 5분 남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뭐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요걸 좀 한번 봐드릴게요. 왜냐면요. 지금 앞으로 있죠.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 제 얘기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요즘 보면 단 몇 가지 이런 뭐 뉴스 많잖아요. 보면 딱 여기가 그 오늘자 여기다 화면 한번 잡아주면요. The only 5 investment 5개의 투자하다는 얘기예요. 너가 앞으로 사야 될 거. 근데 이게 보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ETF 5가지 얘기합니다. 5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ETF인데 이걸 직접 사셔도 되고요. 이런 관련 섹터가 계속 갈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적으로 봐드릴게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요거는 하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여기 링크들 잡아서 여기 붙여드릴게요. 이거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되는데요. 쭉 한번 보겠는데요. 보면 어떤 내용인지, ETF 어떤 내용인지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 번째일까요? 그저께 보여드렸던 건데요. 바이오테크입니다. 바이오테크 ETF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이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IBB 이런 얘기 보여드렸잖아요. 네. 비슷한 겁니다. 바이오테크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이퀄 웨이트 테크놀로지인데 그건 S&P 500에 들어가 있는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거는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QTEC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거 있거든요. QTEC 이거는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상위 100개 중에서 그 중에 IT만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T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IT는 계속 성장한다. 아까 우리 전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거 관심 있고, 미국 IT 뭐 살까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이런 거 관련해서 ETF 사시면 됩니다. 어디서 사시면 돼요? 네. 김세현 과장팀에 가서 직접, 여기서 직접 주문하시면 돼요. 영문에서. 그죠? 그래서 종목이나 상담은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큰 틀에서만 봐드리겠고요. 제가 무슨 영업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뱅가드 하면 뱅가드인데 여기 딱 찍었어요. 뱅가드의 디비던드다, 이거야. 디비던드. 네. 그러니까 배당 관련 펀드. 네. 여전히 배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냐면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배당에 여전히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겠죠?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 들어가는 거 여기서 재미난 게 인터내셔널 스탁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연결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항상 인터내셔널한 건요. 미국 외가 항상 이거 상식으로 알아요. 영어 상식인데요. 미국에서 글로벌이란 얘기 나오는 거는 미국으로 포함한 전 세계고요. 미국에서 인터내셔널이라 썼다 그러면 외국이에요. 미국의 기준 외국. 그러니까 여기 미국 주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으로만 만든 인터내셔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야 나는 미국 주식은 해봤어. 중국 주식도 해봤는데 자 유럽 주식도 사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유럽에서 요즘 독일 주식 사상체육가라는데 뭐 하면 사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걸 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거가 우선주가 들어간다. 우선주. 미국의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그래서 우선주가 들어가는데, 이건 미국의 우선이 똑같아요. 배당 더 주는 거거든요. 개념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섹터를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관심 있다. 이게, 제프 리브스라는 애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나름 유명한 칼럼니스트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일 정도니까 좀 꽤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건 5가지. 뭐 특정 주식이 아니라 어떤 섹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일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 오늘 레포트 못했는데, 레포트는 앞서 금융주를 하려고 했는데, 금융주 얘기했잖아요. 아까 금융주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레포트를 안 하겠고요. 오늘 얘기 못한 특징주란 미국 흐름. 오늘 보면 뭐 여러 가지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이슈 정도 마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저거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애플 말고 마이크론 투자 의견 하나. 그러니까 그 같이. 애플이랑 마이크론 다 같이 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큰 변동이 없고요. 일부 시간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간다? 조금이지만 큰 움직임 자체는 별로 없죠. 1부랑 2부랑 차이. 없겠고요. 앞서 이제 우리 방송하는 중에 잠깐 쉬는 중간에 이성환 대표가 김영란법 뭐냐 자꾸 물어보는데, 왜냐면 김영란법 때문에 일부에서 소비가 위축되냐 어쩌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관련주가 떨어지냐 올라갈 건 없을 거고요. 떨어진다는 얘기 있는데 오늘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김영란법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얼추 보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300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립학교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등등등등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분인에 해당된 해당 분이 300만 명이라니까요. 300만 명에 해당 안 되면 일단은 우린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해당 안 되죠, 자기야. 네. 나도 해당 안 됩니다. 해당 법인카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3만 원 이상 무조건 사줘도 먹는 거 사줘도 돼. 제가 방송국에서 일은 하지만 다시 말해서 저는 정규도 아니고 비정규도 아니고 중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3만 이상 밥 사주더라도 걸려갈 거 없고 저희 와이프한테 사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요. 네. 근데 딱 보면 해당돼. 저희 형은 대학교 교수거든. 네. 우리 형은 이제 문제되지. 네, 우리 형한테 이래서 누가 3만 원 이상 먹였다. 그러면 이제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 그래도 언론사까지 포함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김영란법 대상자 아닙니까? 나 아니라니까. 중규직이잖아. 아니야. 난 거기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그냥 방송으로 출연료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 그렇군요. 네,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만들어 사줘도 돼. 네네. 널리 좀 알려줘. 나 이학년 애들 뭐 돈 줘도 되고 상품권 줘도 되고 아무 걸릴 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이성대 보는 그 2부 시간으로 얘기할 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삼성이다, SK하이닉스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쉬고 있어요. 1.8%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세요. 일단 마이크론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그 주가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시간에서도 어떻게 됐나요? 시간에서는 뭐 지금 일단은 반등했고 정규장에서는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노무라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에 대한 쪽을 하향을 했죠. 투자 의견 자체도 매수해서 중립은 내려버렸어요.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 저한테 갑자기 질문 돌리시는데요. 못 찾았어 지금. 질문 그 사실관계 딱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생산 캐파가 그러니까 생산 캐파라는 게 뭐야? 신기술 이런 거잖아요. 약간 뒤친다는 거야. 누구에 비해서?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유율을 누가 뺏어갔냐? 삼성전자가 갖고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다시 캐파가 늘리겠지만 그러려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 KPX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투자한다고 얘기했는데 투자를 해서 3D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3D 이성훈 대표 우리 워낙 작년에 이슈를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미 투자를 시작한 거고 마이크로는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갤럭시 S6가 잘 팔리면 모바일 디램에서 쇼트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 다시 한 번에 강조해주세요. 놈이 먹는 거란 얘기예요. 또 재밌는 게 어제 국내에서 뭐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통과가 되는데 물론 국내 시장에 대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 서비스 확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하고 안 되고 2월 달에 모르니 그것 때문에 한국 클라우드 컴퓨터 걔도 클라우딩 그 서비스를 하니까요. 가비아 한국의 컴퓨터 확실한 거야? 네, 이쪽으로 다 가비아도 하고 걔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존비존하고 이런 게 진짜인 거죠. 더존비존, 삼성 SDS, SK CNC 이런 애가 올라야지 이제 사실은 맞는 건데 큰 애들이 안 오르고 작은 애들이 좀 오르는 건데 2월달 국내 수출에 대한 쪽도 보게 되면 어디가 늘어나냐면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서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다 SSD 서버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글로벌리하게 유럽에다가 뭐 지금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서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SSD 서버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 사이클이 계속 호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에 대한 쪽은 그러니까 뭐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대한 캐펙스가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투자 의견 자체를 좀 하향한 게 아닌가. 캐펙스 투자 이제 막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현금 유출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핵심이 그거였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갤럭시 X6가 잘 팔려서 모바일 드램도 부족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잠깐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얘기해서 안가 컴퓨터도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제품은 아직 공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인가 글로벌리 또 출시가 되죠. S6가요. 근데 S6에 뭐가 그 기본 탑재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거 다 빠지는 거고요. 이번에 그에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제가 알기에는 미국판에 미국 이번에 공개된 거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게. 맞죠?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가 있잖아요. 원드라이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드라이브 들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지금 다 프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년 사용권, 2년 사용권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 원드라이브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리고 그거는 자세히 좀 시청자분들 한번 젊으신 분 그거 찾아보세요. 저 원드라이브까지 맞고 원드라이브 들어가는 건 오피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예? 원드라이브 들어가는 건 저도 봤는데 원드라이브 들어가는 거 오피스가 들어가는 거 오피스가 맞죠?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읽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2년 동안 뭐 사용권 주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글과 컴퓨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원래 지금은 하고 뭐 다를 거 있나.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다른 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제 말은 네. 기본 장착이 되냐 안 되는 장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컴퓨터 갖고 뭐 글로벌 나갈 것도 아니고. 아니 내 말은 그거 알아요. 네. 근데 폴라리스가 했다가 안 되면 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란 얘기죠. 근데 제 말은 폴라리스를 기본 장착이 돼 있다면 지금이야. 근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왜 안 들어가냐고. 한글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뷰어만 있으면 되죠. 뷰어로 돈 받으면 되지? 뷰어? 네. 뷰어는 프리웨어가 많죠. 뷰어로 돈 받으면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돈 받으면 되죠. 제 말은 한글 컴퓨터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제 질문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번에 S6에 우리나라 판이 나왔는데 한글 컴퓨터가 빠졌어. 예를 들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빠지면 어떻게 돼? 빠질 수도 있지 뭐. 빠지면 주가는 어떻게 돼? 주가는 별로겠죠.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 요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많이 했었잖아요, 한글적으로. 왜냐면 그러면서 그러면서 폴라리스가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다른 문제냐면은 그게 다른 문제냐면 한글과 컴퓨터는 이미 그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쓰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수밖에 없는 물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걸 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기본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다운받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 필요한 놈은 유료 결제를 받고 써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죠? 이석준 대표 같은 경우도 원치 않아도 애플용 한글을 돈 주고 사서 쓰잖아.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거 다 알죠. 누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아. 개나 소나 다 아는 얘기고 내가 하는 얘기죠. 삼성전자에 기본 탑재됐을 돈 주고 탑재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빠졌으면 어떻게 됐냐 이거죠. 빠지면 빠질 수 있겠죠. 빠지면 그만. 왜냐면 그거가 상당한 포인트였잖아요. 아닌데? 왜 작년에 엄청 그 얘기 떠들었죠. 폴라리스 빠지고 인프라가 빠지고 그게 들어왔다고 엄청 해먹었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하겠고요. 잠깐 아까 반도체 얘기 잠깐 볼 텐데요. 여기 아예 2월 수출입 동향 그 데이터 보고서 보게 되면 품목별로 선박 반도체 컴퓨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예 옆에다가 가로 열고 SSD 호조라고 돼 있습니다. 또 이번 2월 거예요? 네, 1월 달에도 컴퓨터 나왔고. 네, 거기도 이제 SSD라고. 항공기 어디 갔어, 항공기? 항공기 없어요. 항공기 있다 그랬잖아요. 1월 달에 항공기 있었다 그래서 있었는데 항공구 좀 엄청 떠들었잖아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윤종빈 전문가 잡아와. 어디로 도망갔는지. 나머지는 지금 보게 되면은 특이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해양 구조물 쪽에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쪽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쪽은 수주는 끊겨 있는 상황이라 좀 다르겠고요.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수출 호조세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거. 시스템 반도체가 나왔었는데 엑시노스인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엑시노스 장착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엑시노스? 삼성으로? 예. 그래서 지금 LG가 G4를 이번에 못 나오잖아요. LG가 5월 달에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엄청 좋은 게 또 나온다며? 엄청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다 그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야? 퀄컴 칩이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냅드래곤이? 스냅드래곤 그 칩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 스냅드래곤 쓰는 사람 뜨겁나? 그럼? 핸드폰이? 그쵸. 핸드폰이 뜨거워지게 되면 속도도 문제가 되고 기기 수명이 이제 저하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요거 하겠고요. 초대 손님 모시고 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